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교과서 제8편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절차 정관 창립 총회인가 신청 서류 묶음입니다. 지난 편에서 조합 설립 동의율과 정족수 산정 실무를 봤다면 이번 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관, 창립 총회, 그리고 인가 신청 서류까지 실제 행정 절차의 뼈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흐름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왜 정관과 창립총회가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정비사업조합 정관의 필수사항과 구조, 창립총회 소집, 의결, 회의록 참석자 연명부 실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서류 묶음 체크리스트, 판례로 보는 하자, 유형과 실무상 대처 전략. 이 5가지를 머릿속에 한 장의 그림처럼 그릴 수 있으면 어느 구역이든 지금 이 조합은 서류가 제대로 서 있는지를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제1장입니다. 왜 정관과 창립총회가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정비사업조합은 겉으로는 그냥 사단법인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 법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른바 도시정비법은 조합을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하는 4인의 조합으로 보면서도 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같은 강한 행정인가 체계를 더 씌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정관과 창립총회 의결은 순수한 사법상 자치규범이면서 동시에 행정인가의 전제가 되는 공법적 기준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결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적법한지 판단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창립총회 의결이나 정관 내용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인가 처분 자체도 위법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관은 조합의 헌법이고 창립총회는 그 헌법을 제정하는 재헌의회인 셈입니다. 여기서 하자가 나면 나중에 관리처분 단계까지 잘 가다가도 행정소송 한 번에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2장 정비사업조합 정관 필수사항과 구조입니다. 그럼 정관에는 무엇을 반드시 넣어야 할까요? 도시정비법과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표준정관 고시를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다음 블록들은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의 명칭과 사무소, 몇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무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소 소재지, 분사무소 설치 가능 여부, 목적과 사업의 종류, 도시정비법 제4조의 각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임을 명시, 정비구역 내 정비사업, 부대복리시설 설치, 임대주택 건설, 자녀부지 매각 등 사업 범위, 조합원 자격, 가입, 탈퇴, 제명, 토지 등 소유자, 구분 소유자 기준, 조합원 변경 신고, 지위 양도 제한 규정과의 연계, 조합원 의무로서 분담금 납부, 정보 제공과 조합원 권리인 분양, 의결권, 기관 구성,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조합장, 이사, 감사, 각 기관의 권한과 의결 정족수, 어떤 사안이 총회 특별결의 사항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 변경, 조합원 분담금 산정 기준의 중대한 변경, 시공자, 설계자 변경, 사업 시행계획 변경 중 중대한 사항, 보통 이런 것들이 특별결의로 들어갑니다. 임원의 선출, 임기, 결격사유, 해임, 도시정비법 제43조의 결격사유를 그대로 반영해야 하고 선거관리 절차는 국토부 고시와 시도 조례 기준을 함께 따릅니다.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운영, 소집권자, 소집 절차, 서면 결의, 전자투표 허용 범위, 위임장 제출 방식, 의결 정족수 등입니다. 최근 개정 도시정비법은 전자총회, 전자투표 도입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정관의 IT 기반 의사결정 방식을 명시해 두는 것이 앞으로는 필수에 가깝습니다. 재정회계 및 정보공개, 회계연도, 예산 결산 승인 절차, 예비비, 차입금 한도, 이자율, 보증 방식, 회계장부 열람,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조항, 분쟁 해결과 손해배상 징계, 조합과 조합원 사이 분쟁 발생 시 절차,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해임, 손해배상 청구, 조합원 제명 요건과 절차이며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표준정관을 거의 그대로 쓰면서도 자신들의 사업 특성을 반영한 조정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 비율이 높은 재건축 단지인데 상가 조합원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규정을 두지 않는다든지,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재개발인데 임대주택 건설 관리와 관련한 특수비용 배분 규정을 정관에 담지 않고 관리처분 단계에서 뒤늦게 고민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나중에 정관에는 없지만 관행상 이렇게 하자는 방식으로 가다 보면 총해결의 무효 소송의 좋은 재료가 됩니다. 정관은 가능한 한 처음 단계에서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는 문서라는 점을 계속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장 창립총회 소집, 의결, 회의록 참석자 연명부입니다.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고, 그 방법 절차는 대통령령과 국토부 고시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실무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총회 소집 공고, 소집권자 추진위원장, 공고기간 시도 조례 기준으로 통상 7일 이상, 방법 구청 게시판, 현수막, 조합 홈페이지, 문자 안내 등. 공고 내용, 일시 및 장소, 회의 목적사항 의안, 의결 정족수 및 의결권 행사 방법, 의안 구성, 창립총회에서 보통 처리하는 핵심 의안은 정관안 승인, 조합장, 이사, 감사 선출, 사업계획, 계략적인 사업 시행계획 및 예산안 승인, 사무실 설치, 정비업자, 설계자 승계 관련 사항 등입니다. 출석 확인과 의결 정족수, 의결권자 기준은 조합원이 될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출석 위임장을 합산해 총원 대비 과반수 출석, 의안별로 출석 과반수 찬성 등 정관조례가 정한 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참석자 연명부와 위임장 제출 현황이 숫자와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회의록 작성, 의장, 기록자, 검토위원회 서명 또는 날인, 의안별 토론 요지, 표결 결과, 이해 제기 여부, 회의 진행 중 제기된 특별한 이슈는 간략히라도 기재해두는 것이 낫습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창립총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조합 설립 인가의 효력을 뒤집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의서가 충분히 모이지 않았는데 출석 인원과 위임장을 과대 계상해 정족수 충족으로 처리한 경우 법원은 조합 설립 인가의 전제가 되는 의결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며 인가 취소를 인정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에서는 정관안이 사전에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설명만으로 일괄 의결한 점을 문제 삼아 조합원들의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본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결국 창립총회의 키워드는 사전 정보 제공과 정확한 출석 의결 기록입니다. 제4장 조합 설립인가 신청 서류 묶음 체크리스트입니다. 이제 창립총회까지 끝났다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여러 시도의 정비사업 매뉴얼을 보면 대부분 다음과 같은 서류 묶음을 요구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정비구역 개요, 사업 개요, 조합원 수, 동의율 등 요약, 정관 원본 및 부속 규정,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최종본, 선거관리 규정, 회계 규정 등을 별도 부속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창립총회 관련 서류, 소집 공고문, 회의록, 참석자 연명부 서명 날인 포함, 위임장 원본 모음, 투표용지, 개표 결과표 등, 조합원동의 관련 서류, 조합 설립 동의서 원본,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 확인서, 조합원 명부, 동의율 산정표, 토지 등 소유자 수, 토지 면적 기준, 임원 선출 관련 서류, 임원 후보자 이력서 및 결격 사유 확인서, 선출 결과 보고서, 임원 수락서, 사업계획 및 예산자금 조달 계획, 계략 사업 시행 계획서, 사업비 추적 내역, 자금 조달 상환 계획, 기타, 정비구역 지정고시문 4본, 토지건축물 대장, 지적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등.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서류 묶음이 숫자와 내용 면에서 서로 교차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명부의 인원수, 동의율 산정표의 인원수 면적,
창립총회 참석자 연명부의 인원수, 회의록에 기재된 출석 인원수, 이 네 숫자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어디 하나라도 어긋나 있으면 행정청이 보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소송에서 동의율 산정이 부정확했다는 공격 포인트가 됩니다. 제5장 판례로 보는 하자 유형과 실무상 대처입니다. 이제 판례를 조금 더 깊게 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한 판례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서에 새로 건축할 건축물의 계략적인 설계 내용, 추정 사업비와 분담금 산정의 기본 구조, 조합 설립 후 권리 변동의 개요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조합 설립 동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매우 중대한 재산권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동의 당시 최소한의 핵심 정보는 문서로 명확히 제공되어야 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 동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가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설명회 한 번 했으니 대충 이해했겠지는 통하지 않는다. 정관, 사업계획, 분담금 구조 중 핵심 내용은 동의서와 창립총회 자료에 문서로 남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판례들에서는 창립총회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인데도 통과된 것으로 처리하거나 위임장을 중복 사용하거나 회의록을 사후 작성하면서 실제 토론 내용과 상이하게 기재한 경우 그 하자 정도가 중대, 명백하다면 조합 설립 인가 취소를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전략이 중요합니다. 설명자료 패키지를 남겨라. 정관 요약본, 사업계여, 분담금 시뮬레이션, 일정표를 하나의 책자나 PDF로 만들어 동의서 교부 시, 창립총회 공고 시 함께 제공하면 나중에 중요한 내용을 숨겼다는 공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명 날인의 진정 성립을 입증할 수 있게 준비하라. 신분증 확인 및 확인자 서명, 서명 당시 날짜 장소 기록, 정비업자 직원의 확인 메모.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소송에서 동의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강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숫자는 2번, 3번 맞춰본다. 추진이, 정비업자, 변호사, 회계사, 최소 세 라인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동의율과 정족수를 교차 검증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유지, 법인, 신탁, 무허가 건물 등 애매한 케이스는 메모까지 남겨두면 나중에 행정청 설명이나 소송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제8편에서는 정비사업조합 정관의 필수 구조, 창립총회의 소집, 의결, 기록,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서류 묶음, 그리고 판례가 보여주는 하자 유형과 실무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습니다. 요약하면 정관은 조합의 헌법이고 창립총회는 그 헌법을 만드는 재헌의회이며 인가 신청 서류 묶음은 행정청과 법원이 나중에 이 조합이 제대로 세워졌는지를 판단하는 증거 자료입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보실 때는 단순히 조합이 설립됐다더라라는 한 줄이 아니라 정관이 어떤 구조로 짜였는지, 창립총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동의서와 명부, 회의록이 서로 일관되게 맞물리는지까지 함께 보시면 조합원으로서도 투자자로서도 훨씬 입체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제9편에서는 조합운영총회, 이사회, 대의원회와 전자투표, 서면결의 실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교과서 제8편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절차 두 번째 이야기 정관 창립총회 인가신청 서류 묶음편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